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앞전 시간에 용신 및 격에 대해서 배웠는데 그것을 실제적인 풀이법과 또 실전 해설을 통해서 사주의 흐름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명리학에서는 사주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용신 찾기에 모두들 혈안이 되어서 이게 너무 난해하다 보니 공부를 포기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 과정으로 인해서 너무 난해하다 해가지고 이 자체가 미신으로 돌리는 경향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풀이를 정확하게 해보면은 결코 미신이 된다든가 그런 일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결국 사주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의 순리대로 인생이 살아감에 있어서 그 자체가 자연의 이치와 더불어 다 시기 따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런 과정이 과연 인생 자체에서도 어느 시기에 꽃이 피고 어느 시기에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확실하게 찾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결코 그것이 이 운명에서 가장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거듭 재설명을 해도 이게 크게 누가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오늘은 용신 찾는 법을 세밀히 더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난 다음에 실전 해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용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용신 찾는 법에는 5가지 법이 있다고 이 앞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억부의 법칙, 두 번째는 병약의 법칙, 세 번째는 조우의 법칙, 네 번째는 전왕의 법칙, 다섯 번째는 통관의 법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억부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일간을 생조해지는 육신이 많으면 자기하고 같은 예를 들어 오행 글씨가 많다든가 그러면은 강약의 법칙에 의해서 강으로 변하면은 그 일주가 너무 강하다 보니 그것을 좀 설기를 시켜준다든가 제어를 해준다는 것, 그 자체를 용신으로 삼아서 그 용신 운이 들어올 때 비로소 인간이 발복을 하게 되고 가정도 편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또 모든 세상 만사가 여의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이치가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사주에서는 과거에 위철리 선생이나 수많은 훌륭하신 선생님들 계셨지만은 사주 자체는 곧 억부로만 보면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 이치가 있듯이 그만큼 억부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병약이라는 원리가 있는데 병약이라는 것은 곧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병을 들면 병원에 찾아가서 약을 먹고 치유를 해야 하듯이 사주 자체에서도 병이 많이 나타나 있으면 약을 얻어서야 비로소 발복을 한다는 그런 이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약이라는 것은 사주가 너무 약한 사주에서는 인수나 비겁이라든가 그런 방조해주는 세력을 얻음으로 해서 그 자체의 운을 만남으로 해서 세상살이가 여의해지는 것이고 오히려 병이 더 가중되면은 심지어 운명이 바대에서 저승사자가 인도해가는 그런 이치도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는 약이 있고 병이 있으면은 방익이 크게 된다는 그런 이치가 있는데 이 병이 있으면서 또 약이 없다든가 약만 많고 병이 없다든가 그런 사주는 보편적으로 평범한 사주라고 볼 수 있고 크게 발복할 수 없는 운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조우의 법칙을 말씀드렸는데 세상 만물은 난조 한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곧 추워서도 아니 되고 더워서도 아니 되고 또 습해서도 아니 되고 또 차가워서도 아니 되는데 이런 조우의 법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보편적으로 태양이 장렬하다 보니 35도가 온도가 올라갔을 때는 시원한 계곡이라든가 바다가 그리워지듯이 사주 또한 마찬가지로 그런 조우적인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태어난 사람들은 암만 해도 몸에 화기가 많다 보니 내열이 끓으니까 심장 열기가 같이 하고 그러면은 성질이 좀 급조한 편이 나타나고 또 화기 자체가 강한 사람들은 매사에 짜증스러운 그런 형태가 빚어질 수 있게 이럴 때는 차가운 금수운을 만나야만이 그 사람이 또한 중화가 되어서 발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의 이치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주에 보편적으로 억부 병약도 중요하지만 조우라는 것은 인간이 자연의 기후를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그 조우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명리학을 앞으로 공부하실 때는 이런 억부 병약이라든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조우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이 조우의 흐름을 잘 터득하시면 쉽게 명리에
지름길로 들어갈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우의 의미는 곧 조우라는 것은 내 몸의 지기와 자연의 지기가 서로 합쳐졌을 때 그것이 융화가 잘 이루어지면 인간 또한 운명이 크게 이름을 수 있고 또 가문에 빚을 낼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전왕용신법이 있는데 사주라는 것은 어느 오행이 두루 갖춘 사주가 가장 좋은 사주라 그러는데 때에 따라서는 전왕적으로 오로지 전자를 써서 하나의 세력으로 예를 들어 목이면 목 전체가 이루어진다든가 수 전체가 이루어진다든가 그런 일방적인 이 사주의 기세를 타고난 사람들은 하나의 그 사주에서는 다른 글씨가 들어가면 오히려 거부반응을 일으키니 그 세력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좋은 이치다 해서 전왕용신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전왕용신은 보통 정격이라든가 화격이라든가 외격에 속하는 사주들이 더러 많이 나타나는데 전왕 자체는 한마디로 왕한 사주는 건들지 아니하고 그 순리대로 오히려 도와줌으로 해서 그분이 발복할 수 있는 이치다 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통관의 이치인데 예를 들어 서로 대립이 극렬했을 때 그 통관 자체를 해줌으로 해서 서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또 그 운명 자체가 빚을 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있을 때 제3자가 끼어들어서 그 싸움을 중재시키는 이치 마냥 통관이라는 것은 바로 두 사람의 사이를 끼어들어서 서로 화해를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를 통관용신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다섯 가지 용신법에 우리가 사주 명리의 용신을 찾아서 그 대운과 세운을 합치시켜서 운명 자체를 비교 판단을 하는데 이 용신 자체가 결국은 그 인생 자체의 모든 갈 수 있는 길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신이라는 의미는 결국 뭐냐면 그 사람의 쓰고자 하는 정신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주춧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의 모든 분야에 앞으로 꽃을 개화할 수 있는 시기라든가 실내로 뭐 사업을 해야 되겠는데 몇 년도에 사업을 해야만이 그 사람이 꽃을 핀다든가 결혼을 했을 때는 몇 년도에 결혼을 해야 그 사람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다든가 그런 이치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의 용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명리학을 공부하시면서 이 자체의 용신에 대한 어려움을 항상 타개하기가 가장 난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하나 자꾸 분석을 해보시고 공부를 실제 해보신다면 그 이치가 결코 어렵다고만은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만물의 이치는 반드시 생로병사가 있는 것이고 인간 자체에서도 근묘화시를 벗어날 수가 없고 모든 이치들이 그 근원이 있으면 반드시 시작을 잉태를 해서 시작이 있으면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 운명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즘 사회에서는 사주 명리에 관심이 많이 있으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미시하는데 결코 사주 명리학은 무속인의 그런 흐름과는 별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명리학은 말 자체로 그대로 학문의 이치이지 이것이 어느 하나의 신이 동해서 귀신이 작용하는 그런 공부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결국 자연의 이치와 또 운명의 이치를 더불어서 그것이 조화가 됨으로 해서 그 자체 운명 자체가 어느 시기에 꽃을 피울 수 있는가, 어느 시기에 꽃이 시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질서정연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이 운명 자체의 명리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모든 그 명리 자체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보면서 과연 이것이 어떤 시기에 꽃을 피우고 어떤 시기에 또 시들어가는 그런 이치들을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사주팔자를 써본다면
자, 사주 8자를 생년을 연월시로 분석을 해본다면 이것이 연, 월, 일. 자, 연, 월, 일, 시가 누구에게나 다 구성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자체의 운명을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사주라는 것은 연은 반드시 근원을 나타내고, 월은 뿌리를 나타내고, 일은 자체가 꽃을 나타내고, 시는 결과를 나타낸다 했을 때, 연은 보편적으로 우리가 초년의 운을 볼 수 있고, 월은 청년의 위치라 볼 수 있겠죠. 일은 장년의 위치, 시는 노년의 위치를 볼 수가 있고, 이 자체에서 연이라는 것은 또 연주는 할아버지가 되고, 연지는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형제궁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는 본인 자신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일주가 되고, 그 다음에 남명했을 때는 일지가 처가 되고, 여명했을 때는 관이 되고 남편 자리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시지는 이거 아들과 딸 이렇게 해서 사주팔자가 분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체적인 흐름을 본다면은 연은 이 자체는 머리를 볼 수 있고, 머리 위에서 어깨 부위, 그 다음에 얼굴 부위로 해서 쭉 내려와서 여기는 가슴과 배 분야를 볼 수 있고, 시지는 한마디로 하체, 다리 분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팔자의 각 부분별로 본다면은 그 사람의 얼굴 형태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전체적인 어떤 성격 배합이라든가, 육신의 분석, 그 사람의 또 재물의 분석, 직업의 분석, 나아가서는 자식의 분석, 조상의 분석, 모든 것을 세밀히 분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에서는 이 자체의 8자가 어떤 운명이었는가를 분석을 해본다면, 이 자체는 하나에서 사주 명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일간이라 그랬습니다. 일간은 곧 그 사람의 주인공을 뜻하고, 이 일간 자체가 나머지 7자에 대비해서 어떤 인연을 불러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 변화는, 예를 들어 부귀공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은 가난한 빈천자의 운명을 거래할 것인가시 판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 자체를 분석을 해보면, 자, 정화가 7월에 태어나는 가을의 정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하지만은 이 사주에서는 천간을 보면 병화 또 화가 떠 있고 신금이 있고 미토가 있지만은 이 자체가 이렇게 병신 합수로 변하고, 또 정화 해중에 임수가 올라가서 사주 자체 가을에 금수지기가 가장 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게 금수지기가 왕했을 때는 억부의 법칙을 적용하여, 예를 들어 이 정화 자체가 힘을 쓸 수 있는 것은 결국 임목이라는 자체의 목을 얻어서 목생화를 억부로서 도와줘야만이 이 자체의 정화의 기운이 얻음으로 해서 이 사주는 중화가 될 수 있기에, 자체 용신을 본다면 이때 용신은 곧 화운을 얻어야 이 사주는 발복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발복이라는 게 뭐냐? 이 사주 자체가 짜임새가 서로 용신과 격과의 흐름에서 그 자체의 의미가 이 팔자 내에 어떤 글씨가 도와줌으로 해서 그 기운이 중화가 서로 보편적으로 나를 그거는 세력과 나를 도와주는 세력이 서로 일치, 한마디로 말해서 천칭적으로 올리면은 수평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중화가 될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운명은 재운이나 사업운이나 애정운이나 모든 것이 평탄하다고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그거는 기운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사람은 파산을 한다든가, 사업에 부도가 난다든가, 가정이 깨트려진다든가, 아니면 자식과 별일을 해야 된다든가, 모든 것이 불행의 조건으로 치솟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는 용신이 한마디로 말해서 가을의 정화가 기운이 금수 기운이 너무 왕하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목이나 화운을 얻음으로 해서 이 사주가 중화가 된다, 그렇게 봤을 때 용신은 바로 목이나 화를 쓰기 때문에 목화운을 만나면 이 사주는 발복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주의 운을 본다면은, 자, 격은 이 사주에는 격으로 본다면은 신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정제격이라 신중에 임수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정관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용신은 뭐냐? 자, 목이 용신이 되다 보니까 정관 용인격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주에 이름을 붙인다면 격은 정관격이고 용신은 인수를 쓰기 때문에 정관 용인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은 보통 보편적으로 여기 신중에
임수가 시상에 올라가 있어서 용신이 또 시에 가서 임목이 또 해수와 합쳐져서 우리가 배우고 합에서 배운 이치 마냥 인의 한목으로 목의 기운을 부조를 해주다 보니 이 사주로서는 격이 아주 청순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 뭐냐? 자, 이 하나의 이것을 차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 대우는 하나의 도로로 봤을 때 도로에서 과연 목화운으로만 와준다면 이 사주는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게 벼슬도 올 수 있고 아니면은 크게 거부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체적인 운명을 지고 나왔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대운을 우리가 살펴봤을 때 자, 초년의 을미 자체는 이게는 목이요. 이건 토도 되지만은 이 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여름에 4, 5, 음력으로 6월을 보기 때문에 이 미 중에는 불이 숨어 있어서 자체 미토는 조토라 해서 강한 불의 기운이 들어있는 토가 보니까 을미대운도 상당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 그러냐면 목, 화가 와서 도와주니까 갑오도 마찬가지죠. 이 시기에도 갑목과 오화가 목화 기운을 소장하고 있어서 이 자체 용신을 도와주기 때문에 이 운도 좋게 되고 결국 대운의 중요한 이치는 뭐냐면은 이 사오미는 한마디로 화, 남방을 의미하고 임묘지는 동방, 목을 의미하기 때문에 대운 자체가 목화운을 만나기 때문에 이 사주로는 아주 좋은 운을 만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계수나 임수가 들어왔을 때는 약간 위치 변동을 한다든가 새로운 세계로 발전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한다든가 그런 고난의 길을 약간 걸을 수 있지만은 결국 대운이 목화라는 동남방을 걸어주기 때문에 이 사주는 크게 인물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체가 이 격과 용신과 대운과 또 하나의 세운의 합치가 잘 이루어진 사주는 결국 시대가 그 사람을 불렸어서 큰 인물을 만들어줄 수 있고 격과 세운과 또 용신의 이치가 부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사주는 결국 시대가 그 사람을 쓰들 안에서 결국 조용한 초야에 묻혀서 살다 갈 수도 있고 결국 그런 의미로 이 명리학은 어느 기운과 기운이 서로 잘 융화가 되고 조화가 됐을 때 그것이 꽃이 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운명 자체에 이 사주팔자라는 것이 결국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 그러는데 이 운명을 세밀히 검토하시고 공부를 하시고 명리 자체에 이 하나의 분석을 해보신다면 그 누구도 원망할 수도 없고 다 자기 주어진 운명에 따라서 그 인연이 불러오는 것이고 자기 또 인연이 약하다 보니 또 어려움 속에서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인연이 강하다 보니 좋은 인연을 만나서 큰 사업가라든가 큰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술가 될 수도 있고 분야는 천차만별로 이루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리학을 공부한다는 게 결국은 곧 자체 자기 운명을 알아서 현실과 대처를 해서 자기를 터득하고 삶 자체를 인정해서 새로운 인생을 설계를 했을 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것은 곧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강자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자신을 이기는 자는 가장 긍휼하고 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성서나 이 불가에 나오는 경전이나 뭐 노자의 도덕경이나 공자님 말씀이나 다 그런 부분적으로 우리가 인용하고 해석을 해본다면 결국 자신을 다듬고 자신을 갈고 닦아서 한 세상의 인연을 어떤 식으로 설정을 해서 그 자체에 그 속에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큰 운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사주법칙에는 보편적으로 격에는 외격과 내격이 있는데 외격은 어느 하나의 일정한 그 전왕법 마냥 하나의 외부에 속하는 격이고 내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가장 우리 역학에서 사주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정식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앞전에 보통 식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를 들어 정관격과 뭐 평관, 정제, 편제, 인수, 편인, 식신, 상관, 비경급제는 뭐 걸록이라 양의격으로 이름이 바꿔지는데 그 식격을 지었다는 것은 뭐냐면 식격이라는 것은 하나의 차종류로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 배기량이 뭐 3000cc도 있을 수 있고 1500cc도 있을 수 있고 2000cc 그런 식으로 격이 나눠지듯이 사주에서도 그 품격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격 자체가 적은 사람은